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주총 이후에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 진양군 회장이 여전히 이제 기업 가치가 크게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자, 리보세라닙의 이 적응증이 계속 이제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쇼스키즈가 기대되고 있는 5만 원대 가격에서 자, 6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 흐름은 오늘도 이어가면서 5만 원대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서 견조한 흐름 보였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5만 원대 가격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 숏 커버링에서 숏 스키즈로 넘어가느냐 여부. 보통 숏 스키즈는 긴 기간이 아니라 한 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HLB라든지 2017년도 셀트리온, 그 다음 올해 에코프로의 어떤 사례를 봐도 숏스키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손절매를 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뭐 몇 달 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손절매를 치면서 주가가 단기 슈팅으로 나오는 어떤 구간이 숏스키즈이기 때문에 이 가격권을 얼마나 이제 유지하면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했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안 된다. 가격 조정이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숏스키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숏스키즈가 나오기 위해서는 들어올렸던 가격에서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러닝 컬렉션 형태로 장중에 조정만 나오고 밑꼬리가 나온다든지 거래량이 조금 뭐 근데 확 줄면 안 되고요. 거래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된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거래는 계속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숏스키즈를 기대하면서 떨어지면 받치는 물량이 들어오는 거죠. 공매도 입장에서 추가로 올라가면 마진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서 갚아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그래서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수급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반드시 동반하면서 가격 조정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 강하게 이제 이 숏스키즈성 매수 흐름들이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봉 이후에 조정봉의 흐름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이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올해 어떤 고가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지금 이제 며칠째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 6일 연속으로 일단 종가는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이제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아침에 52,000원, 오늘 왜냐면 이제 주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 완화도 장중에 나오면서 이 아침에는 이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48,850원, 그러니까 48,000원이 어제도 이제 중요한 어떤 지선이었는데, 오늘도 48,000원대에서는 밑꼬리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리는, 그러니까 밑꼬리가 세게 있다는 말은 그 밑단에 가면 강하게 말아 올리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11시 넘어서도 다시 이제 그 부근에 갔을 때는 추가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이제 한 2시 정도 되어서 51,000원대까지 다시 올리죠. 그래서 임시주총 관련되는 공시는 이제 12시 넘어서 나와서 다시 51,400원, 아침에 고가는 52,000원, 전일에 이제 고가가 52,500원인데 52,500원을 넘어가지는 못하면서, 그래서 종가 부근에서는 56,600원, 근데 시간에서는 600원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5만원대 가격, 라운드 피겨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을 보면 오늘도 29만 주대 흐름이 나왔고요. 개인들은 뭐 일단 계속 이제 매도하는 흐름세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흐름들에서는 이제 쇼커버링과 그 다음에 신규 매수도 섞여 있으면서 지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사별 창구별로 이제 12월 14일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이제 왜냐면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되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를 계속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신한, 골드만, UBS, 메릴린치 다 이제 공매도 창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18일부터 땡겨서 보면 지난주 14일부터 마찬가지로 모건스탠리, JP모건, 신한,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계속 이제 연속적인 부분들의 어떤 물량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계속 이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에 세 군데 어떤 이제 거래량 있는 상태에서 좀 조정봉이 들어왔을 때는 확 줄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밑꼬리 형태의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양봉으로 받아내느냐. 그래서 이제 이 양봉 이후에 이제 거래일수로 보게 되면 한 1주, 2주 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그렇게 뭐 기간 조정도 그러니까 플랫형 그 러닝 커렉션 형태의 조정도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1거래일로 보면 한 5거래일, 10거래일 안에서 이러다가 다시 양봉이 이제 세차게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제 쇼커버링이 이게 숏스키즈가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어떤 구간인데 가격으로 보게 되면 6만 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열하게 이제 5만 원 윗단에서는 밑으로 누르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받쳐서 올리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 스키즈의 어떤 기대감이 여전한 상태에서 두 가지 조건, 가격 조정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면서 흐름들을 계속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주주 간담회 관련되는 부분을 좀 별도로 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진양훈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IR 자리에 이제 25페이지에서도 기존보다 상당히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IR 쪽에 굉장히 뭐 열심히 하는 저 HLB인데요. 항상 뭐 상하반기에 두 번의 어떤 주주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뭐 더 많은 어떤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간암 시장의 75%를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암 환자들은 사실 이제 중국 쪽에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간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약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소득이 이제 되어야 약을 사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간암 환자 수로 보면 중국보다 떨어집니다만 시장 규모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FDA 승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신약 허가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빠른 판매 개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왔다. 왜냐하면 후속 주자들도 계속 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1차 치료제로 들어왔던 기업들도 계속 이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략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트랙으로 상업화 관련된 준비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암 치료제 허가 이후에도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지금 이제 보조요법, 그러니까 암 수술 전에 이제 좀 크기를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암세포들을 좀 이제 없애야 되는 부분에서 옵션 관련되는 보조요법에도 이 부분들이 확장되면 허가 이후에 바로 삼성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HLB도 이런 전략을 한다는 부분들. 오늘 이제 주총에서는 이제 전자투표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률은 출석률은 37%, 이 중에서 거의 97%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이제 찬성이 많았고요. 오늘 이제 IR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들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이 적응점 확장해서 보게 되면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암이 하나 터지게 되면 나머지 쪽으로도 빠르게 이제 임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쌓아서 지금 이제 선낭암이라든지 위암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뭐 대장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규모를 자랑하는 폐암 쪽의 어떤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타 이제 이뮤노믹이나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이 이제 부각되는 어떤 시점이 이제
내년도에는 승인 이후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와 캄넬리주맙 관련해서도 이제 병용 관련해서 간암뿐만 아니라 간암에서도 이제 2019년도 말고 이 승인에서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1차로 보면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그 다음에 전이성 이제 간세포암 쪽에서도 올해 2월 달에 승인받아가 이거 여기도 1차 치료제로 지금 이제 뭐 정증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성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0년도 10 요거는 2차 치료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치료제로 뭐 관련되는 위암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리보세라닌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시스플래틴, 파크리탁셀, 뭐 젬스타빈, 그 다음에 카보플라틴, 그 다음에 뭐 페메트릭시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세포독성 화학제죠. 그리고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들도 수술이 불가능하고 전이성 관련되는 간세포암 쪽에서 여기도 이제 1차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플리틴하고 이제 파클리탁셀, 요거는 이제 삼중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화학요법 이제 두 가지 해가지고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의 진행성, 리랩스는 이제 재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메타스틱 전이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뭐 그 식도암인가요? 예, 식도암 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단에 보시면 국소로 이제 재발한 전이성, 여기는 이제 뭐 식도 뭐 편평세포 유두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발하고 굉장히 그 난치성 한 이제 혈액암 쪽 관련되는 이제 전신 치료를 최소한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혈액암 쪽으로도 이 부분들, 그러니까 고용암뿐만 아니라 혈액암 쪽에서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3차 치료제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행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비인두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화학요법하고 해가지고 2차 치료제로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소 1차로 이제 국소 진행성, 전이성, NSCLC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죠. 여기 여기 또 1차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소로 또 진행성, 전이성, 여기 뭐 그 침샘암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메트릭시트와 카보플라틴하고 이제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NSCLC니까 이제 비수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이제 적응증 확장이 고형암, 혈액암 쪽으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된 부분에서 이 임상은 엄청나게 많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터지면 후속 관련되는 부분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속 주자로 이제 이 부분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이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후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상 단계에서 지금 이제 준시의 그 토리팔리맙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임상 3상 단계고, 이게 임상 종료가 2026년도 9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25년, 2026년, 뭐 9년, 2023년도 여기는 뭐 1, 2상도 있고 3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후속으로 뭐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는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옵티브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지금 어떻게 하든지 1차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머크의 이제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실패했다고 해서 빅파마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진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빠르게 이제 승인을 받아서 빨리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보와 캄넬의 특허 기간은 2043년도까지 특허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승인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해 나가느냐도 정말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0.59%큰 흐름이 없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오늘 9,180주. 자, 공매도 잔량 관련되는 부분들이 잔고가 11월 3일 공매도 전에 이제 930만 주대에서 지금 580만 주대로 19일 기준, 그러니까 하요일 기준으로 이제 600만 주대 밑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요 정도 흐름이 이제 2019년도 이제 10월 달에 공매도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 500만 주대 정도의 어떤 잔고였는데요. 이제 그 HLB는 이제 밑단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600만 주니까 아직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이 쇼커버와 이 숏스키즈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공매도 수량 자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에 따라서 급속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의 유인들은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틀 정도의 어떤 양봉이 아닌 어떤 조정이 견조했기 때문에 내일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좀 어떤 흐름의 흐름을 보이면서 이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양봉이 나오는지 중요하니까 이 부분 계속 챙기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